안녕하세요. 간만에 콜샷에 놀러 와가지고 다시 영상 메모카드 꼽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만에 다시 콜샷에 놀러 와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을까 생각 중인데, 저번에 제가 중고 카메라 시세를 얘기했었는데 그 캐논 위주로 설명하다가 소니를 한다는 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캐논에 대해서 약간 얘기할 건데, 이제 DSLR 얘기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DSLR은 너무나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고, 그거에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뭐 쓰실 분은 쓰셔도 되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DSLR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고, 왜냐면 기계도 이제 안 나오니까, 카메라도. 그래서 소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소니가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뭐 영상 전문 S 바디도 있고 있는데, 저는 7 시리즈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7 시리즈에 대해서만. 그래서 7 시리즈가 알파 7 1은 마크 1이라 하긴 못하지만 1은 너무 정말 올드해서 그런 얘기 안 할 거고, 자 마크 2부터, 마크 2입니다. 마크 2, 알파 7 마크 2. 이게 중고 가격이 상태가 좋으면 70, 보통 60, 안 좋으면 50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원대에 사시면, 그리고 요 렌즈도 굳이 2470 렌즈를 2.8에 사실 필요는 없고 f4만 사셔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 2470 f4에 내가 인물 찍기 위해서는 단 렌즈 50mm 뭐 0.4나 아니면 85mm 뭐 0.8이나 이런 거 사시는 게 더 추천해 드리고, 일반적인 사진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요 렌즈가 한 40만원 좀 합니다. 중고 시세로 f4 2470이. 그러면 이렇게 세트로 따지면 한 100만원에서 110만원,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 115만원 120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100만원에서 얼추 거의 끝낼 수 있습니다. 110만원 정도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권해드리냐 하면, 이게 카메라에서 감도가 되게 중요한데, ISO가 지금 카메라 발전이라는 게 보면 ISO가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조도에서 사진을 더 잘 하소가 아니 그냥 화질이 좋아요. ISO가 높으면 높을수록. 근데 물론 그 ISO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ISO가 10만원 준해준다, 그래서 10만원 찍으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5분의 1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분의 1. 내가 지원하는 카메라에, IS를 지원하는 카메라에 5분의 1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이게 25,600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감도 한 6,400까지는 충분히 괜찮은 화질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한 공간이면 6,400이면 충분하거든요, IS는. 그래서 이걸 권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7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크롭 바디는 솔직히 너무나 이제 그 영상 찍기 위해서 크롭 바디 쓴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사진을 찍으려 그러면 이 풀프레임 정도는 이제는 이제 원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풀프레임을 써야 되는 게 좋고요. 왜 풀프레임을 써야 되냐 하면, 우리가 화질을 따질 때 뭐 하소랑 화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소는 그냥 학대했을 때 얼마나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의 문제고, 화질은 어떤 그 색감이라든가 선여도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화질이 중요한데, 화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센서 크기입니다. 센서 크기. 그래서 크롭 바디보다는 풀프레임이 딱 2배가 더 크거든요, 면적이. 그러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센서가 커야지 뭐가 되느냐 하면, 또 심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같은 조리의 값이라도 크롭 바디 뭐 1.4랑 풀프레임 1.4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웃포커스가. 그래서 내가 아웃포커스를 더 많이 주고 수도 있고, 심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심도가 얕아진다는 거는 뭐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공간감이 더 표현된다는 겁니다. 공간감이. 그래서 공간감이 더 살면서 그게 심도가 더 날아가기 때문에 풀프레임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제가 알파 7을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서 M2 이게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 렌즈는 2470 F4 6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게 2.8로 되면 한 120에서 130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딱 곱하기 2죠. 조리가 한 스텝 더 밝아지면. 근데 무겁기도 무겁고, 굳이
근데 나는 렌즈를 한 개밖에 안 쓰겠다. 그러면 2470에 2.8 쓰시면 되고, 나는 렌즈 교차하면서 쓸 거다. 그러면 2470 F4에 단렌즈 1.8에 1.4, 그게 미리 주는 자기 용도에 맞게끔 뭐 50mm든 35mm든 85mm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M3 어디 갔나 M3. 얘네들은 뒤에 코너만하게 있어가지고 바디가 다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M2의 단점을 얘기 드려야죠. M2의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배터리가 졸음입니다. 이거요. 배터리가 얘 배터리가 요게 들어가요. 쪼맨한 거. 알파 7C에 들어가는 요 쪼맨한 게 들어가가지고 크랍바디용 바디에 들어가는 배터리 들어가고, 3부터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배터리가 들어가죠. 배터리 용량의 크기가 이만큼 차이 납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게 3부터는 배터리 방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M2는 배터리 방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M2만 돼도 배터리를 한 두세 개씩 있어야 됩니다. 쓰다가 배터리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단점이 있다는 거, 요거 단점. 배터리가 작다는 거. 자, 이게 M2고, 자, 그리고 가장 중고로 많이 쓰는 M3입니다. M3. M3는 시세가 상태가 좋으면 정말 A급이면 한 140, 보통 130, 상태 좀 험하면 120, 뭐 110만원도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뭐 13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3만 돼도 되게 좋습니다. 카메라가 되게 좋고, 단지 차이는 그 IS 감도 차이랑 뭐 이런 거 뭐 AF 성능이나 차이가 약간 있는데, 내가 사진을 그냥 풍경 찍겠다 그러면 굳이 M3까지 안 와도 됩니다. M2만 도 충분하고, 근데 내가 AF를 빨리 잡아야겠다, 뭐 웨딩 스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돌 사진 찍는다, 아니면 내가 움직이는 패션 뭐 찍는다 하면 AF가 좀 빠른 M3로 하시는 게 좋고, 자, M3가 있죠. 요 M3 살 때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알파 7C입니다. 좀 더 컴팩트하게 나왔는, 조금 작게 놓은 알파 7C.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를 살지. 요 고민을 할 때 내가 좀 가벼운 바디를 좀 짐벌에 넣고 영상도 찍고, 그냥 나는 액정으로만 이렇게, 액정이 아니고 뒤에 뷰파인더로 액정으로만 나는 화면을 보겠다 그러면 7시리즈 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뷰파인더로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좀 화소 높은 걸 써야겠다 그러면 M3. 요 알파 7C와 M3의 차이점은 영상 찍을 때 요까지가 M3까지가 알파 7 M3까지가 30분 제한이 걸려요. 영상에 29분 59초가 딱 걸리죠. 그러면 중간에 다시 또 녹화 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영상 찍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내가 찍다가 이게 시간 제한이 걸려버리면 중간에 잘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찍기에는 좀 애매해요. 근데 그거에 커버하는 게 이제 7C. 7C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요 뒤에 나오는 바디들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M4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기점이거든. 여기서 같은 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카메라인데 요걸 사느냐 7C를 사느냐 M3를 사느냐에서 영상이 목적이라 그러면, 영상이 좀 더 주가 된다 그러면 7C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건 4K 촬영도 되고. 그래서 근데 7C도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카메라 회사의 어떤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좀 고급바디를 생각하는 카메라 애들은 이 잡다한 기능을 좀 안 넣어요. 잡다한 기능들을. 특히 니콘이 그래요. 니콘이 보면 잡다한 기능 하나도 안 넣거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 그 저가형 카메라도 있는 얼굴 스캔 기능이 없어요. 얼굴 스캔 기능이. 영상 찍어보면 얼굴 스캔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얼굴 스캔 기능 자체가 없어. 얘네들은 요 7C, M3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지금 찍고 있는 게 M4인데 제가 얼굴 스캔 기능 미드로 놨었거든요. 저렇게 미드 놓고 찍는 거랑 그냥 다이렉트 찍는 거랑 피부 톤이, 질감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 스캔 기능이 없다는 단점. 요거 말고는 다 좋은데, 물론 알파 7C는 마크2가 나왔죠. 거기는 당연히 얼굴 스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도 좀 더 좋은 그 하소로 찍게 되고,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 얼굴 스캔 기능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 근데 뭐 새 거니까 그거는 중고로 얘기 안 하겠다. 이거는 가격이 알파 7 M3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4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40. 알겠습니다. 들어가 푹 쉬십시오.
140. 그러니까 한 뭐 M3보다 한 10만 20만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20도 있고 뭐. 근데 M3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만 원 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M4입니다. M4. M4는 지금 또 새거가 나오고 있는 기종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새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고가 210에서 한 230만원 합니다. 근데 230만원 주고 중고 사야 되니까 아깝죠.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거는 내가 영상도 찍어야 되고 사진도 스냅을 찍어야겠다 하면 7 시리즈 쓰시면 되고, 아니면 M3만 해도 충분하고, 나는 오로지 가성비로 입문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M2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알파 잠깐만. 손이 나간다. 괜찮다. 소지향성이어서. 괜찮다. 자, 7 시리즈에 이게 M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R이 있습니다. R 시리즈는 R5까지 나왔는데, R은 M보다 성능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소가 좀 높다고, 고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학대 프린트 할 게 아니면 굳이 R을 쓰실 필요가 없죠. 근데 나는 학대를 해야겠다, 프린트를 해야겠다, 사진 찍었어, 그러면 R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니로 캐논으로 따져보면 캐논의 R6, i5가 같은 개념입니다. R6가 보면 보통 2000만 하소, 뭐 2400만 하소, 마크 2는 그렇게 나누는데, 그게 i5는 5000만 하소거든요. 그래서 이 하소의 차이로 이제 급을 나눈다고요. 그게 이제 캐논은 R6, i5인데 나는 고화소가 필요하다, 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i5를 써야 되는 거고, 나는 단순히 그냥 스냅만 찍고 영상 찍겠다 하면 R6 쓰거든요. 근데 소니도 똑같습니다. 내가 알파 7 시리즈인데 나는 고화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R 시리즈를 사용하는 겁니다. R 시리즈. 그리고 나올 때 R 시리즈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중고 시세는 R3나 M3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한 조금 더 비싼데 거의 비싸기 때문에, 난 높은 하소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알파 7 M이 아니고 R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소니입니다. 소니고, 나는 근데 그 라이브 뷰라든가 아니면 그냥 영상만 찍겠다, 아니면 브이로그만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카메라가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카메라 필요 없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ZV-E10 크랍바디용 ZV-E10이나, 아니면 좀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ZV-E1 풀프레임, 아니면 크랍바디 E10. ZV-1은 너무 똑딱이라서 안 되고, 그건 좀 추천하지 않고 E10이거나 E1을 사면 되는데, E10은 한 71만원, 72만원 좀 팝니다, 바디. 그리고 렌즈 제가 원하는 거 사시면 되고, 근데 ZV-E1은 한 240만원, 50만원 하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그래서 ZV-E10 새 거를 사셔가지고 렌즈 하나 박으셔가지고 영상을 찍으시면, 제가 유튜브 하는 때 영상 찍는 영상들이 지금은 이게 풀샷이라서 제 카메라 안 쓰니까 지금 알파 7 M4로 찍고 있지만, 항상 저는 제 학원에서 찍을 때는 EV10으로 찍습니다. EV10으로. 거기에 얼굴 스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EV10이 째면하고, 그리고 한 번씩 짐벌을 꼽아서 쓰기도 되게 좋고, 작은 짐벌에도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바디가 작으니까. 그래서 영상이 목적이면 굳이 이 풀프레임을 안 써도 됩니다. 영상은 카라바디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소니고, 캐논을 추천된다 그러면 캐논은 솔직히 R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R이거나 RP거나. 근데 RP는 솔직히 너무 그냥 스냅 찍긴 좋아요. 스냅 찍기는. 근데 내가 로우 파일을 쓴다거나 영상 찍기에는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성비로 따지면 R이 최고 좋습니다. AF는 조금 늦어요. 저는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요즘 나오는 R6에 비해 보면 많이 늦어요. 그래서 R을 쓰시면 되고, R은 한 중고 한 100만원에 사시면 뭐 얼추 괜찮습니다. 120만 뭐 상태에 따라서 110만원, 120만원 되는데 120만원까지 갈 것 같으면 사지 마시고 100만원 정도 하면 사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R6입니다. R6. 왜 R6를 중고 살 수 있냐 하면, 이게 R6 마크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크2가 나오면서 R6가 똥값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출시가가 297만 그랬는데 지금 중고 한 190, 180 정도 사거든요. 1년 전 떼는 거 한 만 크 정도. 그러면 요거 한 180 주고 사면 괜찮습니다. 190, 180 주고 사면. 나는 중고 산 거 아무 상관없다 싶으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R8. 소니는 안 그래요. 소니는 보면 급 나누기가 없어요. 기능을 다 대부분 다 넣어줘요. 근데 캐논은 이 바디에 따라서 급 나누기 되게 많이 해요. 급 나누기를 충분히 그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도 그 밑에 버전들은 그 기능을 안 넣어줘. 그래서 급 나누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았는데 R8은 거의 급 나누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R8은 성능이 거의 R6 거의 성능인데 물론 R6만큼은 안 따라가죠. 근데 거의 그 R6 기능을 다 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R8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있냐 하면 사진이란 게 이렇게 보면 우리 액정에 풀프레임 리리스라는 게 왜 쓰느냐 하면 찍기 전에 미리 보여주잖아요. 미리 보여주는데 이 미리 보여주는 게 내가 조리개를 16을 놓으면 이렇게 심도가 넓어져 가지고 펜 포커스가 되잖아요. 근데 펜 포커스가 돼도 초점을 잡아보면 초점 잡은 놈만 선명하고 나머지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렌즈는 항상 개방되어 있거든요. 개방되어 있다가 내가 16으로 찍는다 그러면 찍을 때 16까지 딱 쪼아줬다가 다시 최대 개방을 열어버려요. 왜냐하면 영상을 노출을 받아야 되니까 최대 밝기로. 그래서 이 미리 보기에서 보면 노출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게 노출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조정하면 돼요. 색감도 내가 조정하면 돼요. 근데 심도는 찍어봐야 알아요. 찍어봐야. DSLR은 아예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거는. 근데 미러리스가 좋은 점이 미리 찍기 전에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심도는 안 보여요. 그냥 노출하고 색온도 때문에 색감 정도만 보여주는데 R8은 그 심도도 보여줍니다. 심도도. 그래서 심도도 보여주기 때문에 찍기 전에 심도가 보여요. 그 기능을 딱 설정하면. 그래서 사진 찍기가 되게 좋아요. 내가 저 뒤에 사람을 좀 날리고 앞에 사람을 선명하고 싶은데 조리개 몇 할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심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 심도 모드를 해놓으면 조리개 돌려보면 뒤에가 흐려집니다. 미리 보기에로. 그래서 찍기에 되게 좋고 가격도 요즘 180만원 주면 사거든요. 새거. 그 중고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중고도 없고 중고 나와봐야 한 150씩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거를 하나 사시면 R8 좋죠. R8 좋고 렌즈는 뭐 단렌즈 설치도 되고 줌렌즈 설치도 되고 근데 카메라는 나중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 비용은 크게 얼마 안 들어요. 중요한 건 렌즈에서 박살납니다. 렌즈에서. 그래서 렌즈는 저는 항상 권하는 게 그냥 F4 2470이나 2405 소니 같으면 24-120이죠. 그리고 단렌즈 하나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2405 니콘 24-120 아 니콘이 24-120이었지. 소니도 막 24-105 아니면 2470 아니면 뭐 2470면 충분하거든요. 내가 망원 렌즈 85mm 단렌즈 쓰겠다 그러면 2470 쓰시면 되고 나는 50mm 단렌즈 쓰겠다 그러면 24-105도 괜찮고요. 근데 뭐 그렇게 사시는 게 비용 대비 성능은 좋고 비용에 부담이 없다 그러면 그냥 2.83면 됩니다. 고민할 거 없이. 그러면 오늘 간만에 콜샷 와서 찍었는데 너무 급하게 찍었지만 그래도 저번에 못한 소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다는 거. R8 R8이 R6 마크2라 바디 손떨방 빼고는 거의 같다. 핵심 기능은 다 들어갔다. 그래서 R8이 가성비가 좋다. 바디 손톱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거 하나 그거 하나랑 배터리 말고는 R8이 진짜 잘 나왔어요. AF라든가 R8이 잘 됐어. 저도 요즘 학원생들 오면 뭐 취미반이든 입시반이든 오면 뭐 경제적인 부담을 떠나서 그렇게까지 내가 좋은 바디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R8에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R8로 입문하시라고. 그리고 그거로 해도 충분히 계속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걸 전공하게 되면서 카메라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 한 개 사면 됩니다. 그래서 R8은 세컨으로 쓰면 됩니다. 그냥 예비급으로 카메라로. 그래서 R8이 새 카메라 중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제가 봤을 때는 기능도 그렇고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나오는 기종 중에는 캐논의 R8이. 소니는 중고를 사십시오. 굳이 새거까지 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새거.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마크2 60만원, 마크3 한 120에서 130,
요 선에서 끝내버리십시오. 카메라를.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크롭바디를 입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롭바디는 영상 찍으실 것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사진을 찍겠다. 굳이 크롭바디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렌즈 써도 못해요 나중에. 쓸 수 있는 렌즈가 없다. 그러면 캐논 같은 그래서 풀프레임 바디로 쓰시면 됩니다. 니콘은 저도 이제 안 만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니콘은 제가 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Z5 마지막으로 써본 적이 없어서 니콘은 안 하겠습니다. 자, 소니 아니면 캐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